14장 챕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디자인하였던 그 앱을 바로 코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로 가주시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제 교재 순서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향 센서의 값에 따라서 로봇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방향 센서의 값이 변경이 되면 로봇이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는 스마트폰의 기울기로 방향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방향 센서에 대한 실행을 할 것이다. 어떨 때?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롤로 우리는 이 방위각에 대한 방향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실행이 되나요? 얘네들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 있는데 롤을 이용해서 방위각이 바뀌면 로봇의 속도라든지 방향이 조절이 돼서 이동이 되어진다는 거겠죠. 로봇을 선택을 해주시고 얘의 로봇을 지정을 해주겠다. 첫 번째는 속도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V 눌러서 하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디자인할 때 1로 지정을 하셨거든요. 너무 그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수학에 들어가서 곱하기 수식이 있는 블럭을 선택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크기, 방향 센서의 크기에 곱하기 몇 이렇게 하셔가지고 속도를 조절을 하시면은 1 속도는 너무 느리거든요. 굳이 앞에서 안 준 이유가 속도 조절은 블럭으로 만드셔야 앞에서는 고정이기 때문에 블럭에서 뭐 80 곱하기 80 곱하기 100 이렇게 설정하셔야만 그때그때 속도 변경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봇의 속도이기 때문에 로봇을 선택해서 아니네요. 방향 센서에 무엇을 지정하겠다? 크기를 지정하겠다. 크기를 설정해서 곱하기 100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1로 되어 있었는데 현저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인데 이 센서의 또 각도가 중요하겠죠.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방향 센서 선택해서 각도는 바로 보이네요. 그대로 주시고 또 집어넣어 주십시오. 적당한 수치로 속도는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해적의 이동 표현을 해볼 거예요. 해적의 이동은 함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타이머 블럭에서 일정 시간 간격을 호출을 그러한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요. 함수의 이름은 해적 이동으로 주겠습니다. 이동으로 지정해서 이제 해적 이미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곳의 방향을 지정하는데 활성화 내려서 방향을 바꿔볼게요. 앞에서 우리 10장에서인가요? 역탄젠트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역탄젠트를 이용해서 이 블럭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안에서 바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A 탄젠트 to 드래그해서 X축, Y축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Y축의 경우에는 해적의 위치 빼기 로봇의 Y 위치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 얘를 이제 로봇을 쫓아가는 형태의 방향 설정, 이동 설정이 되어지겠죠. 우선은 마이너스 수식이 있는 이 블럭을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해적 크기 빼기 로봇 크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해적 이미지, 얘의 크기, Y축이죠. Y축의 위치. 이것도 로봇의 Y축의 위치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 해적의 이동, 캔버스 안에서의 Y축의 위치, 이동이 설정이고요. 그다음 똑같죠. 두 번째도 로봇에서 해적을 반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선택해서 로봇의 이번에는 X, 그리고 해적의 X 위치를 빼주시면 되겠죠. 지정을 이렇게 해서 해적의 이동 방향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역탄젠트 잘 모르시면 다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죠. 네. 해적의 이동인데 타이머에서 해적 이동의 함수를, 해적 이동이라는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해서 가져다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타이머에 대한 게 나오게 됩니다. 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시계, 타이머에서 일정 간격으로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라가시면은 타이머가 작동을 할 때에만 해적이 혹은 알약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눌러주셔서 타이머가 동작할 때만 해적 이동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해적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겠죠. 움직임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알약이 캔버스 안에서 랜덤하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캔버스 안에서 랜덤하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함수를 만들어서 표현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이름은 알약 보이기라는 이름의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써야 되는데 조건문에 만약에 땡땡이라면 알약이 보이게 설정을 하는데 캔버스 안에 만약에 로봇이 알약을 터치를 했어요. 그럼 1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얘가 사라지겠죠. 그랬을 때 없어져야만 캔버스 안에 랜덤하게 또 다른 알약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만약에 또 터치돼서 얘를 터치해서 1이 증가되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없어져야만 그때서야 알약이 다시 보이게 랜덤하게 보이는. 그래서 알약이 안 보일 때 다른 알약이 이 캔버스 좌표 안에 캔버스 안쪽에 랜덤하게 표시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약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부에서, 그리고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없어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해적을 마하고 피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아니면 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랜덤하게 우리 그 난수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난수를 설정해서 7과 같을 때만 알약이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 거죠. 그리고 라는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조건이 알약이 우선 안 보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그 난수를 이용해서 7과 같을 때 1부터 10까지 난수 중에 7과 같을 때 캔버스에 표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조건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안에 안 보일 때 무엇이 알약이 보이는지 아닌지, 알약의 보이기 여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공 선택해서 이것이 보이는지 아닌지 설정을 해주시고요. 보이기 여부 지정하셔서 아니다. 보이기 여부가 안 보이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난수를 또 이용해서 미니의 정수 시작 이렇게. 근데 1부터 100까지면 확률이 너무 낮아지잖아요. 1부터 5까지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이 난수를 지정한 것이 뭐와 같을 때, 저는 3과 같을 때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부터 10까지로 줬거든요. 그러면 1부터 5까지일 때보다도 알약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겠죠. 확률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저는 그냥 바로바로 보이게 1부터 5, 3과 같아지면 알약을 좌표로 표시를 해주겠다. 캔버스에 표시를 해주겠다로 가겠습니다. 알약 01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좌표로 이동을 해주는데 X축 캔버스 안에서 또 Y축도 캔버스 안에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도 랜덤하게 표시돼야 되니까 난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의 정수 시작 컨트롤 C 눌러서 하나 더. X축, Y축 다 난수의 위치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데 100이 아니죠. 캔버스 너비만큼, 캔버스 높이만큼 그 안에서 랜덤하게니까 캔버스 자체의 컴포넌트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크롤 내려서 캔버스 하나는 너비 그리고 이것도 복사해서 하나는 높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너비고요. Y축이 당연히 높이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알약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알약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01은 보이기 여부를 뭘로 해줘요? 참으로 주셔야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것까지가 알약 보이기에 대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이머가 동작될 때 알약은 계속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알약 보이기 타이머가 동작할 때는 알약 보이기 함수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호출하겠다라는 의미로 구역을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충돌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과 로봇이 만나는지 그리고 로봇과 공이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건문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과 해적이 충돌했을 때로 가볼까요? 로봇을 선택을 해주시고 언제 로봇이 충돌했을 때 뭐와 충돌했을 때인가요? 다른 것과 충돌하는데 해적이 다른 물건이죠. 첫 번째는 알약 먼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제어에 만약에 땡땡이라면 실행을 하겠다. 근데 충돌된 것이 같다. 무엇과? 해적 이미지와 같으면 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집어 넣어 주셔야만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지역 그 4개 변수니까. 다른 것과 만약에 충돌하면 근데 그 다른 것이 해적이라는 이미지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개체만 지정할 수 있는 해적과 충돌하면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서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이 블럭을 조금 뒤에서 우리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돌 순서를 이제 처리를 할 것인데, 알아야 되는 게 로봇이 이제 사라져야 되고, 그쵸? 그리고 점수는 1점을 감점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다시 임의의 위치에 다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 로봇 보이기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게임이 시작할 때도 로봇이 임의의 위치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을 할 거예요. 우선은 아까 로봇이 충돌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놓아두시고, 로봇이 보이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이는 함수, 충돌했을 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랜덤하게 보이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해야 되겠죠. 또다시 로봇이 나와야 되니까, 캔버스 안에. 그래서 함수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함수 눌러서 이번에도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엔 로봇 보이기 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그 X, Y축 그 위에 만들었던 거, 요거에 캔버스의 임의의 위치에 만드는 거니까, 그쵸? 우선은 로봇을 선택해서 좌표로 이동을 하겠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로봇의 좌표를 만들어 주겠다. 어디에? X축의 임의의 X축, Y축의 임의의 Y축의 위치, 캔버스 안쪽에 표시를 해주는데, 로봇의 활성화를 참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을 활성화시키고 로봇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선택해서 활성화, 다음에 활성화를 참으로, 그리고 로봇의 보이기 여부도 참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활성화도 되고 보이기도 잘 보이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로봇 보이기라는 함수도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로봇과 해적의 충돌 후에는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시간차 호출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보고,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교재에서 우선 나와 있으니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그 다음에 새로 만들고요. 시간차, 시간차 호출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또 만들어줍니다. 타이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 변수는 시간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지역 변수 만들기로 지정을 해주시고, 초기 값은 0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으로 줄게요. 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변수를 지정을 해주는데, 방금 초기 값을 0으로 줬던 시간이라는 값, 어떻게 주고 싶나요? 원래 있었던 타임, 그러니까 시스템 시간에서 조금의 시간을 더해서 이 시간이라는 지역 변수에 담아 놓겠다라는 것이겠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시간차를 안 둔다면 이게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은 제가 수학에 들어가서 플러스 이 수식 블럭을 집어넣었어요. 시간 간격이 만약에 없었다면 시계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조금 쭉 내리셨을 때 시스템의 시간을 가져오기라는 블럭이 있을 거예요. 얘만 넣어주시면 바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약간의 가져오기라는 것을 해서 이 시간만큼 시간차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실 때 여기에서
변수 만드실 때요. 시간차 호출에 이 t라는 매개 변수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차 부분을 좀 지정을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를 하나 그냥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는 t 값으로 줬네요. 그냥 대문자로 줬는데 요 t라는 매개 변수의 시간만큼 이 시스템 시간에서 더해줘서 더해준 값 자체를 뭘로 주겠다? 시간차로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수, 매개 변수 방금 지정했던 이거 집어넣어야 보입니다. 내려주셔서 요 간격만큼 시스템 시간에서 더해서 시간차를 주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해주는데 반복문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는 방법은 현재 시스템은 시간을 읽어서 일정 시간을 더한 다음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반복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반복, 조건으로 지정을 해볼까요? 조건 반복, 조건.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주셔서요. 근데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하시고 반복을 타이머를 이용해서 좀 줘볼게요. 눌러주시고 이 안에도 지금 뭐 타이머 조절이 없나요? 조건 반복하는 그런 그 타이머가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죠? 그냥 뭐 제어에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저기 못 본 건가요? 스크롤을 좀 내려주셔서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네요. 조건 반복, 조건으로 들어가서 요거만큼 시간차를 주겠다. 그러니까 시간차 시스템 시간보다 요 시간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어떻게 되는 t만큼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히 수학에 크거나 같아야 된다. 드래그 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는데 가져오기에 타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스템 시간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t값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해당하는 시간차 호출, 시간차를 두는 코딩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로봇과 해적의 충돌 처리, 아까 위에서 하다 말았죠. 로봇과 해적의 충돌 처리를 마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거 로봇 보이기, 그 다음에 시간차 호출이라는 이 함수를 이 안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먼저 충돌을 하면 로봇이 안 보여야 되겠죠? 안 보이고 활성화도 안 시켜줘야 됩니다. 로봇을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블럭 중에 활성화 거짓으로 그리고 복사해서 보이기도 거짓으로 안 보이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점수는 1씩 감소한다고 부딪히면 감소한다고 이야기 들었었죠. 그래서 점수 레이블에 텍스트를 어떻게 해주겠다? 마이너스 1씩 지정을 해주는데 점수에 저장되어 있었던 텍스트에서 마이너스 1씩 이렇게 빼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다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일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보이게 하겠다. 얘네들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함수 호출하기 하나는 알약
죄송해요. 로봇이 보이게 호출을 해주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차 호출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간격은 t는 교재에서는 500으로 줬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30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5초, 0.3초 라고 보시면 돼요. 세컨이 500이 1000이 1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시간차를 500으로 주시면 0.5초 이 시간차를 두고 표시가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로봇과 그리고 해적이 아니라 알약과도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내려서 아니면 해적이 아니라 다른 것과 충돌을 한다면에 대한 조건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코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약과 로봇이 충돌했을 때 안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점수는 1씩 증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약 0의 보이기 여부를 거짓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점수 레이블에 텍스트를 1씩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1씩 증가시켜줍니다. 점수의 텍스트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네요. 그죠? 거의 모든 태그 코딩은 모두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게임을 초기화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게임 초기화 시켜주는 그 다시 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게임이 초기화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도 함수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그냥 조건문 이용해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교재에서는 함수를 만들어서 반복 초기화 했습니다. 함수 만들기에 다시 하기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기 누르면 점수의 레이블이 점수의 텍스트가 우선은 0이 되어지죠. 0값이 되어지고, 그리고 공의 모양도 안 보여야 되겠죠. 시작했을 때 랜덤하게 캔버스에 표시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 눌러서 얘도 보이기 여부를 거짓으로 설정합니다. 거짓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로봇이 다시 보여야 되겠죠. 로봇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해적도 보여야 됩니다. 여기는 로봇 보이기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호출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로봇의 해적의 경우에도 해적 이동 혹은 해적 요거 이동에 대한 거니까 표시가 또 돼야 되겠죠. 이거는 표시는 설정 안 돼 있으니까 보이게는 따로 해볼게요. 해적을 눌러서 X나 Y 좌표로 표시에 대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함수, 그리고 캔버스 랜덤하게 표시돼야 되니까 이미의 X, Y는 이렇게 복사해서 쓸게요. 여기 앞에서 했으니까 캔버스에 난수를 지정해서 그 위치, 그리고 해적도 활성화되고 보여야 되겠죠. 근데 보이고 활성화되는 건 없으니까 해적 선택을 해주셔서
해적의 활성화를 참으로, 그리고 네, 이 보이기 여부도 참으로 모두 다 표시가 되고 활성화가 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하기 리셋 다 끝났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다시 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호출할 거니까 다시 하기 버튼 클릭해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함수 뭡니까? 이거 다시 하기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리고 또 초기화되어 있는 스크린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게임 초기화? 이것도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첫 화면에서도 스크린이죠. 죄송합니다. 스크린이 처음에 딱 열렸을 때도 이런 형태로 이제 초기화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나타나고 공도 보이고 그다음에 해적도 보여야 되니까 여기도 다시 하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코드를 모두 다 맞췄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형태의 그 추적 코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충돌했을 때 그리고 로봇이 보이게 하고 초기화 됐을 때 그리고 일씩 증가되는 형태의 캔버스 안에서 랜덤한 위치 X축과 Y축 위치에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으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저희는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좀 부담 없이 낼 생각이에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시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